수군가. 어느 늦은 봄, 남해 용왕이 궁궐을 새로 짓고 성대한 잔치를 열었어. 동해, 서해, 북해 용왕과 수많은 동물이 수레를 끌며 궁궐로 들어오니 남해 용왕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 술과 고기에 잠기어 몇 날 며칠 잔치를 즐겼더니 그만 덜컥 병이 나고 말았네. 신하들이 약도 구해보고 의원도 불러보았지만 용왕의 병은 도대체 낫지를 않아. 용왕은 홀로 쓸쓸히 누워 한식했지. 하늘에는 거센 바람 불지 않고 바다에는 거센 물결 일지 않는데 나만이 괴이한 병을 얻어 벗도 없이 누워 있구나. 하루는 오색구름이 궁궐을 에워싸고 오묘한 향기가 사방에 퍼졌어. 무슨 일인가 싶더니 푸른 옷에 하얀 부채를 든 신선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지. 용왕의 병이 깊다는 소문을 듣고 내려온 거야. 신선은 용왕의 맥을 짚어보고 이렇게 말하더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인간 세상에 사는 토끼의 간뿐입니다. 허허, 이를 어찌할꼬. 인간 세상에 사는 토끼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인가? 용왕은 그 길로 신하들을 불러 모았지. 그대들 중 누가 무태나가 토끼의 간을 가져오겠는가? 거북이며 오징어며 도미, 민어, 메기, 낙지, 가재까지 신하들은 다 모였건만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나서지 않네. 거북은 어떠한고? 용왕이 물으니 정승잉어가 답하기를, 거북은 슬기롭기는 하나 등껍질이 귀하게 쓰인다 합니다. 세상에 나가자마자 인간들에게 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럼 메기는 어떠한고? 메기는 입이 커서 먹을 것을 너무 밝힙니다. 어부들이 던진 미끼를 물다 꼼짝없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하던 차에 누군가 이러는 거야. 대왕이시여, 제가 다녀오겠나이다. 눈은 작고 다리는 짧고 목은 길쭉 주둥이는 뾰족, 등에다는 방패를 쥐고 앙금앙금. 벼슬이 가장 낮은 별주부 자라가 맨 끝에서 기어 나왔어. 충성스럽구나, 자라여. 하나, 자라는 인간 세상에서는 귀한 음식이라 하여 쇠꼬챙이로 찔러 모조리 잡는다 하니 내 어찌 그대를 보내겠는가? 신은 언제든 딱딱한 껍질에 머리를 숨길 수 있고 망보기를 잘하여 인간에게 붙잡힐 염려가 없나이다. 다만 바다에서 나고 자라 토끼의 얼굴을 모르오니 토끼 얼굴 하나만 그려주옵소서. 빼어난 경치 보는 눈, 냄새 잘 맡는 코, 향기로운 꽃 따먹는 입, 지저귀는 새소리 듣는 귀, 숲을 속 뛰노는 발, 꽁꽁 언 바람 막는 털, 두 귀는 쫑긋, 두 눈은 동글, 허리는 늘씬, 꽁지는 뭉뚝. 화공은 순식간에 토끼를 그려냈어. 자라는 토끼 그림을 소중히 접어넣고
무트로 올라갔지. 앞발로는 푸른 물결 찍어 당기고 뒷발로는 푸른 물결 탕탕 차며 요리조리 저리요리 힘차게 나아갔더니 어느새 눈앞에 보이는 저곳이 바로 무치로구나. 붉은 해는 하늘에 둥실 떠있고 푸른 산은 안개 속에 우뚝 솟아있으니 장관도 이런 장관이 따로 없네. 자라는 앙금앙금 절벽까지 기어 올라갔어. 어딜 가야 토끼를 만날 수 있을꼬. 그러다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때마침 짐승들이 우글우글 모여들지 뭐야. 무짐승들은 저마다 나이 자랑이 한창이었어. 먼저 노루가 으스대며 내 나이를 말하자면 100하고도 50살이요. 하니 너구리가 허허거리며 나는 며칠 전에 500살 생일상을 받았지. 자자손손 절 받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니까. 이러자 토끼가 폴짝 뛰어오르며 빈정거리더래. 자네들은 좋겠군. 나이도 다 알고. 나는 1000살까지 세다가 귀찮아서 관두었다네. 옥신각신 서로가 우더른이라며 뽐내고 있는데 쿵!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단 말이야.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어른 타령이냐? 그래, 나이 많은 녀석부터 이리 나와봐라. 가장 먼저 꿀꺽 삼켜줄 테니. 우왕좌왕 뿔뿔이 도망치는 짐승들을 보고 있자니 어라? 저기 저 짐승이 바로 토끼가 아니던가? 토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라는 어쨌든 불러나 봐야겠다 싶어 저기 저 혹시 호 선생 아니시오? 했단 말이야. 자라가 토 선생이라 부른다는 것이 바닷길을 헤엄치느라 아래턱이 얼얼해져 그만 호 선생이 되고 만 거라.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와. 팔통 같은 앞다리, 화살통 같은 뒷다리, 새낫 같은 발톱. 범이 내려온다. 누가 천하제일 호랑이님을 부르느냐? 호랑이가 주홍빛 입을 쩍 벌리며 으르렁거리니 자라는 얼른 등껍질 속에 몸을 숨기고 입만 옹알거렸지. 나는 자라요. 오호라, 오늘 드디어 자라탕 한번 먹어보겠구나. 에고, 이를 어쩌나? 토끼를 잡기도 전에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그래. 문득 자라에게 좋은 수가 떠올랐으니 내 이놈 호랑이야. 내 목 나간다. 남해 용왕 수정궁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이 철컥 떨어져 시름시름 앓던 적에 의원에게 물어보니 호랑이 쓸개가 좋다 하여 도랑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잘 만났다 이놈. 네가 바로 호랑이로구나. 도랑귀신 개 있느냐? 어서 이 호랑이를 잡아라. 갑자기 자라 등딱지에서 기다란 목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호랑이가 어디 자라를 봤어야 말이지. 호랑이는 덜컥 겁을 먹고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을 쳤어. 급한 난리에 화살이 날아가듯 전쟁통에 총알이 튀어나가듯 산을 넘고 바다 건너 저 북쪽 압록강까지 도망을 치더래. 자라가 겨우 한숨을 돌리는데 저만치 바위 위에 묘한 짐승이 하나 앉아 있는 거야. 두 귀는 쫑긋,
두 눈은 동글, 허리는 늘씬, 꽁지는 뭉뚝. 이번에야말로 토끼가 분명해. 거기 있는 분은 토 선생 아니시오? 토 선생이라 부르니 토끼가 기분이 좋아 쏜살같이 내려왔지. 저는 물나라에서 감목을 지키고 있는 자라라 하옵니다. 반갑소. 나는 달나라에서 온 토 선생이요. 원래는 달나라에서 약촉받는 신선이었소만 게으름을 피우다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오. 역시나 한눈에 봐도 신선의 풍채이십니다. 그래, 토 선생은 여기서 무얼 하며 사시나요? 낮에는 구름처럼 이산저산 돌아다니고 밤에는 달 구경하며 재미나게 살지요. 자라가 토끼를 꿰려고 은근슬쩍 말했어. 무태서의 삶이 아무리 재미난다 한들 우리 물나라만 하겠습니까? 끝없이 넓은 바다에 천역한 집 지으니 유리기둥 호박 주춧돌 아름다운 누각이 하늘 높이 솟아있구나. 금술잔 옥쟁반에 술과 음식 마를 리 없고 피리 장구 풍악소리 그칠 리 없으니 밤낮으로 즐기며 깊은 시름 다 잊으리라. 자라의 말에 토끼는 귀가 솔깃해졌어. 언젠가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그래? 그럼 저와 함께 물나라에 가시는 게 어떻겠소? 도 선생 정도면 용왕님께서 당장 벼슬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토끼와 자라는 깡충깡충 앙금앙금 남해 바닷속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 말이야. 자라 등에 올라앉아 푸른 바다로 들어가니 금빛 은빛 물고기들은 흩어졌다 다시 모이고 오색빛깔 산호초들은 일렁일렁 꽃을 피우네. 좋다 좋아. 과연 인간 세상과는 또 다른 별천지로세. 꽤 많고 의심 많은 토끼도 난생 처음 보는 바다 풍경에 마음을 턱 놓고 말았지. 용궁 앞에 닿으니 자라가 토끼를 내려놓으며 하는 말이 저는 먼저 들어가 가마를 가져오겠대. 그래 토끼가 수정문 안으로 들어간 자라를 기다리는데 가마 대신 물고기 병정들이 달려나오는 거야. 네가 바로 토끼냐? 병정들은 몽둥이를 치켜들고 무섭게 소리쳤어. 아니 나는 토끼 아닌데요. 그러면 무엇이냐? 개예요. 개면 더욱 좋다. 가죽으로 방석을 만들어야지. 나 개 아닌데요. 소예요. 소면 더욱 좋다. 뿔을 빼서 활을 만들어야지. 나 소 아닌데요. 말이에요. 말이면 더욱 좋다. 용왕님께 바치면 큰 상을 받으니. 병정들은 달려들어 토끼의 팔다리를 꽁꽁 묶었어. 용왕님, 토끼를 잡아들었나이다. 용왕이 토끼를 보고 내 병에는 토끼 간이 약이라 하니 죽는다 서러워 말라. 그러고는 토끼 배를 가르도록 했어. 토끼는 하도 기가 막혀 반드시 빠져나가리라 다짐했지. 용왕이시여. 그렇다면 마땅히 드려야지요. 하나 간을 빼놓고 왔으니 이를 어찌하오리까? 이놈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어찌 간을 꺼냈다 집어넣었다 한단 말이냐? 자, 제 배를 잘 보십시오. 구멍이 3개 있죠? 저는 요 구멍으로 똥을 보고 요 구멍으로 오줌을 보고 또 요 배꼽 구멍으로는 간을 들이고 내오고 한답니다. 안타깝도다 안타까워. 토끼 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침 한 개 머금고 저녁 이슬 맞이하며 입으로 넣고 밑구멍으로 내니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명약 중의 으뜸이라. 자라가 뭇해서 나를 보고 말하였으면 개수나무에 묶은 간을 파달만큼 떼어다가 용왕의 병도 낫게 하고 자라의 충성도 드높일 것인데 미련하구나, 미련해. 용왕이 들어보니 토끼 말이 그럴듯해. 내 잠시 그대의 용기를 시험한 것이니 섭섭해하지 마시게. 여봐라, 어서 토선생을 풀어드리고 잔치를 베풀어라. 온갖 귀한 바다 음식을 맛보자 토끼는 신이 나서 취해버렸어.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깡충깡충 뛰놀고 있노라니 옆에 있던 망둥이가 빽 소리치네. 토끼 뱃속에서 촐랑촐랑 간이 흔들리는 소리가 난다. 예끼 망둥아, 뱃속에 똥덩이가 촐랑거리는 게다. 토끼는 어서 도망을 쳐야겠다 싶었어. 용왕님, 소인이 얼른 무트로 나가 간을 가져오겠나이다. 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자라를 불러들였어. 어서 토선생을 모시고 인간 세상에 다녀오너라. 그리하여 자라는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무트로 올라갔더래. 무트에 닿자마자 토끼는 자라 등에서 얼른 뛰어내렸어. 예끼 멍청한 자라야. 아니지, 너의 용왕이야말로 진짜 멍청이지. 뱃속에 달린 간을 어찌 내고 드린단 말이냐? 자라는 엎드려서 빌고 또 빌었어. 토선생, 콩알만큼이라도 좋고 파달만큼이라도 좋으니 제발 간을 조금만 띄워주시오. 이토록 애원하는 걸 보니 용왕을 위하는 자라의 마음이 갸륵해 토끼는 엉거주춤 앉아 똥을 한 움큼 누웠어. 옛다, 이게 간이다. 빨리 들어가 충신 노릇이나 하여라. 자라는 토끼똥을 등에 지고 바다로 들어갔어. 그 모습을 보며 토끼는 깡충깡충 온갖 방정을 다 떨었다지. 자라는 용궁으로 돌아가 토끼똥을 용왕에게 올렸어. 자라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은 걸까? 용왕은 토끼똥을 끓여 먹고 그 즉시 병이 나았대. 자라는 그 뒤로도 용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단다. 그런데 토끼는 어떻게 되었냐고? 바람잘 날 없었지. 한 번은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렸다가 독한 방귀를 끼어대며 헐레벌떡 빠져나오고, 한 번은 독수리에게 잡아먹힐 뻔했다가 용궁에서 가져온 보물을 주겠다고 꼬드겨서 겨우 도망을 쳤지. 번번이 위험에 빠졌다가도 또 금세 잊고는 촐랑촐랑 놀러다니며 잘 살아갔단다. 혹시 알아? 지금쯤 달나라로 돌아가 쿵덕쿵 약초를 찢고 있을지도.